중요하다. 국익정신 운동 공부라는 걸 해서 한민족 역사, 뭐 평화, 철학 이런 거를 좀 다 하면서 민족회의 링크시키고 옛날에 내가 이게 깨달음을 얻을 때 얻고 나서 실현한 희망의 선택이라는 이거를 만들었죠. 이 희망의 선택은 희망을 삶의 희망을 얘기합시다. 소중한 중입니다. 희망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삶의 성공과 행복은 삶의 해석 방법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고뇌 가운데서 이를 해소하고 마음의 갈등을 안겨줬던 삶을 재해석을 통해서 도움을 줬던 책들이나 내용들,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해서 이 중에 제가 가장 좀 중점을 두는 책을 통한 다음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인용하는 글들이 여기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성을 들이는 것이 의학을 통한 건강. 여기에는 이제 병의 원인이나 이런 거를 제가 강좌를 통해서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는 원리를 제 나름대로 의학적으로 제가 의학 대체의학을 한 2년 공부하면서 그때 근거를 정리해놓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활동을 이걸 한 2개월 하니까 갑자기 지식인이라고요. 카페에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식인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의학 공부, 마음 공부를 불면증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의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 나름대로 책과 접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게 질문을 여러 가지 던졌는데 제가 답변을 했더니 82%나 채택이 됐어요. 수많은 질문 가운데 선택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여기 이제 별 찍은 것이 전부 채택된 겁니다. 이렇게 막 여기 보면 체력 기르는 혼날 때 체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 근육의 좌우 물구나무에 서면은 몸이 또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또 죽고 싶다, 뼈가 딱 소리가 왜 나느냐, 별의별 질문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 답변을 한 2개월 했었더니 별이 많이 달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채팅이 높으니 2달을 했더니 제 친구가 상담,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좀 마실 것부터 우선 좀 마시고. 여기 오세요. 제가 상담 고수가 됐습니다. 초수, 중수, 근데 고수가 딱. 제가 그래서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정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렵거든요. 잠에 대해서, 살찌는 거에 대해서, 근육계, 체력, 다 있네. 남자와 여자, 일반인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활동을, 이게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회 제도를 개선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좀 글들을 써놓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사이버 국회 정호선 박사가 와서 글 좀 올리라는 바람에 제가 글을 좀 썼다가 갑자기 픽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이버 국회라는 걸 운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제가 이제 개혁을 확실하게 바꾸겠다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이런 각종 이제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특별위원회, 한민족 역사 특별위원회, 민족화합통일 특별위원회, 그 다음 세계평화 종교화합 특별위원회, 청년 여성 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국회에서 있는 특별위원회들 웬만한 거 다 집어넣어서 30개 정도 하면서 지금은 이슈들 중심으로 뭐 이제 요즘 이제 나오는 뉴스 이슈 이런 거는 이제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 뭐 이런 글들이 뭐 여러 가지 수출 쇼크, 경제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여기에서 요즘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거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에 제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회원이 한 5,000명 지금 짜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뭐 이 글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계신 지리산 스키어들이 이제 사진을 그때 지리산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지리산 찍은 걸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 이슈, 정부의 중요 이슈를 사이버 국회에다 올리고 또 여기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묻지마 정부 지원은 NGO 같은 데 많이 없어진다. 뭐 이런 거라든지 어제 회의 200명이 민족회의가 참석했죠. 오셨죠? 못 봤네. 어제 세종 호텔에서 민족회의 아이고 왜 안 오셨나? 저 강의였어요. 200명이 모였는데 여기 읽은 사람 좀 있죠? 이런 모임 같은 거를. 저기 통일운동도 하시네. 통일운동을 이렇게 좀. 민족단체라면 다 가 있죠. 다만, 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60세 정년이 사실은 내가 알고 보니까 노동조합 구성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연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노조의 압력에 의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 뒤집어 보니까 실업자가 너무 많은데 실업자가 너무 많은데 골고루 할 기회라는 면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기우는 걸 한편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다 청년 실업자를 방치한 채로 안정취업자의 연장 근무 보장은 어떻게 보면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업자한테 배려를 좀 하는 식으로 이게 좀 운영이 돼야 된다는 뭐 그런 취지라는 그날 이게 그걸 희석시키려고 어제서 뉴스에서 뭐 OECD 뭐좀 보고서 인용해가지고 뭐 상관관계가 없다. 청년 실업하고 60세 연장하고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어떤 정부 조직이 움직여 특히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데는 평화부 관계가 돼요. 뒤에 압력단체들이 밀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내가 뒤집어서 보니까 이게 실업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런 것만 해결해서는 이게 균형상의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뭐 그런 글을 썼다든지 이거 지리산 가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술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꼼수한 비정으로 우리 손을 딱 잡고 있잖아요. 우리 식민사관을 철폐하고 좀 이렇게 민족 정신을 살립시다 이렇게 딱 이러는데 이 사진이 아주 엄숙한 사진을 진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지리산 어디예요? 지리산 어디요? 지리산 어디요? 지리산 이게 어디야? 함양 쪽에서 올라가는 쪽. 함양 쪽에서 올라가는 함양 쪽에 이게 뭐야? 구단까지 다 올라갔다 왔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마천? 여기는 인산 선생의 소금 주경 공장 그거 방문 갔어요. 거기 주경 공장에서 했죠.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게 아까 얘기한 기업이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조세 감면 조치를
적극적으로 불러서 일본이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 이런 연구개발이 우리나라가 엄청 많은데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 실속이 너무 없다 이런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하고 통계청이 서로 경기가 살아난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서로 진지하게 해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게 사진이 잘못 이 매경을 인용했는데 가슴 버는 게 나오네 이게. 배경이 저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런 자식들. 그것도 하나씩 있어야지 모르게. 아, 역시 멋있습니다. 10년 당신이 여기 계시네요. 철박통 공무원이 원래 임금도 10% 올려달라고 인상안을 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거 정년 연장에다가 뭐 별의별 거 다 해본다고 한마디 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이 하루에 한 서너 개, 너댓 개씩 이렇게 올리는데 아주 보험도가 상당히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한 50명씩 이렇게 뛰어나고 40명, 40-50명씩 막 이렇게 뭐 20명짜리도 있고 많이 이렇게 보는데 뭐 많이 올 좋은 때는 거를 한 구입 10명도 오고 그래서 이게 지리산 정상에서 1,500점 찍어서 55명이 여기는 55명이 왔어요. 예, 좋습니다가 52명, 55명. 그리고 이것도 지리산 제1본 오도제. 오도제. 네. 오도제에서 멋집니다. 이거 뭐 사진 이 오도제가 12학시라고 그래서 각자가 12주제로 이렇게 들어간 그 깨달음의 시인데 아주 많이 헷갈리지만 해석이 여기 있어서 이거 확대되면 크게 보니까 내가 이걸 좀 따로 보냈고 저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바쁩니다. 이런 거 저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업을 지금 뭐 증권 돈 버는 것이 내 본업인데 이런 거 별로 못하면서 아무튼 이런 사이버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정기를 되살리자는 쪽으로 이제 좀 제 마음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양반들이 내가 10명이 와야 내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10명이 안 돼가지고 합쳐서 7분이니까 됩니다. 구성원 합격했습니다. 아니, 뭐, 사무총장인가 뭐, 그 사람 나.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면 합시다. 뭐. 그 친구 오면 해요. 아니, 박종구, 대표는 안 오시네? 이 양반도 그 학술회인가 뭐 어디 갔을걸? 왜안 오지? 잘 나가시는 잘 모르겠어. 자기 보는 아니, 그리고, 천성문화원은 수중이라고 하는데, 진짜 수중인가요? 아니면 내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우리 보고 오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뭐 다음 주에는 가능하다. 아, 진짜 수중이에요? 네. 나도 어제까지 문자를 수중이라고 받아가지고, 아, 이거 뭐 오지 말라니. 내가 올 아침에 10시까지 전화 걸어서 겨우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가능하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메시지 보내시라고 내가. 오늘 강의하시고 다음 주에 누가 강의? 저요. 광고 하십시오. 다음에 무슨 강의인지 광고 좀 하십시오. 이거 좀 잘 나옵니다. 강의 계획을 다음 강의 계획. 여기 저기는 안 나오네. 유튜브에 날려놓은 저기보다 더 저거는 우리 지금 생방송이에요? 여기 생방송 녹화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다음 주 광고 좀 하십시오. 민족 대통합의 원리. 라는 제목으로. 네, 맞아요. 8-4시죠. 민족 대통합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네. 5월, 오늘 며칠이죠? 5월 2일이죠. 2일이니까 5월 9일. 5월 9일 민족 대통합이라는 주제로 민족 대통합의 원리라는 주제로 선생님 성함이 신만섭 선생님 강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해 주십시오. 장소는 영창동 천선문화원. 연창동 천선문화원입니다. 오늘 시간도 이제 오늘 사실은 시간은 오후 4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 오늘 강의 거의 뭘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유튜브. 싸이가 출시될 유튜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사회도 국회였는데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거 들어가려면 홍익정신 아니, 국회를 그냥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저 사이버 국회만-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사이버 국회를 치시면 아, 네이버. 그 뜨기가 뭐 3가지인가 뜨는데 그 중에 제일 그 많이 요 요게 사이버 아셈이라고 돼 있어요. 사이버 에이스. 아셈. 그러니까 사이버 국회의장이세요? 지금? 네, 여기서. 아, 우리 지리산 가서 오, 대접을 이런지 잘 받았어요. 지리산에서 뭐 사이버 국회 가가지고 그 아. 사이버 국회 의원이라니까 막 먹을 거 다 내줬어요. 이게 그 21세기, 리더스 22세기입니다. 아, 내가 이제 제휴를 여러 개 하는데 내가 민족회의라는 데하고도 제휴해서 하고 있고 공교회의장 저 혼자 예, 대통령이시죠? 예, 그리고 제가 그 공동대표 뭐 이렇게 타이틀 있죠. 그 다음에 저 서초에 8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리더스 아카데미 라는 그 포럼 기관이 있어요. 거기하고 제휴해가지고 지금 3번째 화요일날 7시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날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3번째 화요일날 그 사이버 국회 주관으로 포럼을 해요. 그래서 그쪽 단체들하고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집에서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문화예술 체육 전문인 총연맹이라는 단체하고 좀 또 제휴해서 그쪽에 행사하면 우리 사이버 국회를 적극 같이 이렇게 동조하고 그래서 우리 사이버 국회가 작년까지는 이 사이트를 좀 활성화하는 방면에 좀 애를 썼고 올해는 사실 이제 제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좀 더 범위를 넓히고 공감대를 넓히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공부를 해보니까요 너무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을 새로운 걸 느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서 뭐 사실 21세기 문화 포럼에도 요번 네 번째 토요일 날 제가 강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시간 내시면 참여하시면 전부 다 제 강의 듣는 데는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듣는 아주 내용이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또 공유하는 사람 이 목적은 우리가 결국은 대통합으로 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타이틀은 시대정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홍익정신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강의 제목 중에서 이 과목을 전체 하나의 그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좀 넣은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안 오시니까 또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열상을 치고야 하는데 하기 전에 우리 이 정도 왔으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좀 하시면서 또 자기 생각도 좀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걸 좀 한번 쭉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다 아시는 분들 알지만 간단하게 강의 좀 이따 하시지 왜? 네? 자기소개 나중에 아니 강의는 내가 10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요. 어, 10사람이 네. 7명입니다. 돌아가면서 5분씩 얘기하면 10사람이 살려면 5시까지 와도 가도 이강원 지금 고등학교 예 오시고 그다음에 이규영 사무총장 한두 명만 오늘 하실래요? 유명지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소개 그 민사연 대표도 오늘 올 텐데. 그래서 오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 기아에 민사연 사무총장이 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네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왕 우리 같이 할 멤버들이 같이 있는 데서 이 의견을 듣고 의견도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잘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자기소개가 편할 수도 있어요. 누군지 생겼거나 기가 막히고 보물이 있으면 지금 자랑해서 언제 자랑하겠습니다. 요즘 실시간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뽀샵 처리를 제가 해달라요. 저한테 이렇게 많이 웃어준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식사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다 녹화를 해서 가길래 우리 강의도 이제 녹화를 좀 하고 영구히 있으니까 보는데요. 그래서 특별 초청을 했고요. 그 역사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자작극이지만 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그 숲기원이라고 합니다. 그 산에 있는 숲이요. 제가 좀 못 나가지고 조상을 좀 팔아야 돼요. 우리 선조님 중에 좀 잘난 분이 고산자 김정호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외가 쪽에는 대동여지도를 만들어 놓고 억울하게 이제 3대가 멸했죠. 근데 우리는 거창이라는 데서 소곡물 파들은 좀 살아남았어요. 충북임 씨가 좀 드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다른 데는 박수도 치고 건강하게 박수 쳐야 됩니다. 아니, 설명한다고 또 삼가했구나. 저는 이제 소개를 하는 이제 우리 친가 쪽에는 그 어른이 계신다면 외가 쪽에는 정몽주, 폰 정몽주 어른이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내 과거로 이렇게 가서 엄마한테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4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역사는 유추를 한다는 거죠.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거나 글을 듣거나 팩트를 가지고 보는데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의 얘기고 남이 쓰는 글이더라고요. 야, 그게 아니라 함석헌님이 말씀하신 뜻으로 본 역사가 어떻게 있느냐 봤더니 우리 역사가 너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조선은 500년 동안 4대의 역사에 빠져 있었고 또 일본은 친일적인 36년간의 그 억압에 의한 역사를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시험 본 역사가 더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의 얘기를 쫙 종합을 하고 책을 보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천부경, 참정대경, 그리고 또 넘어서 이제 마구 할머니까지 가서 보니까 7만 2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가뭄에 영광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지금부터 숲으로 살겠다고 11년 때 숲시를 쓰고 있습니다. 돈이 될 때는 김씨로 들어가고 돈 안 되는 이런 데서는 이제 숲기원이라고 하고요. 조금 보태면 숫자를 써놓고 보니까 김자하고 똑같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숲을 왜 그러냐면 제가 80살 이후에 생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완벽한 유기농이 나오는 숲을 제가 강원도 평창에 15,000평 샀어요. 그때 우리 다 어깨동무하고 거의 먹을 거 다 있으니까 벼처럼 어깨동무하면은 뭐 나중에 돈벌이 안 돼서 거기에서 도라지 한 뿌리 넣으면은 100도라지 하나면 대부분 다 찹니다. 그 도리가 우리한테는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노후에 돈 없다 그러면 우리 숲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지금도 내가 뭐 인삼 막 이런 막 뿌려놓고 버섯도 약이 된다는 건 내가 다 뿌려놓습니다. 예. 10만이들이 와가지고 막 캐가기도 하고 자연이 주는 건데 좀 어떠냐 그러면서 지금 홍이 정신을 갖다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써도 되나요? 천천히 오래 해도 돼. 괜찮아. 얼마든지. 나중에 박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가 홍이 정신을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걸 보고는 잘못했다. 우리는 말을 하면 바로 이제 행동할 걸 그려가지고 배우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홍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홍대를 봤더니 홍이 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봤더니 대동화백 사회가 가능하더라고요. 뭘 하고 있냐면 제가 파주에 2,300평 민농밭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갖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공으로 내놨어요. 홍지처럼 마음껏 먹어라. 그래가지고 한 평 농사 지어주는데 제가 많은 회비를 받고 완벽한 유기농 고구마 밭을 한 평씩 분양하면서 회원들을 550명 지어 모여주고 했어요.
이 장면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잘하나요?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표씩 쫙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 명씩. 네, 그것도 또 박수 쳐야 되겠네요. 저는 말정부에 증거가 바로 있어요. 여기 후거래요. 제가 그 시트를 작성해가지고 이름 쓰고 누구 몇 평, 저 주민번호 내지는 페북이 있어. 페북에 써가지고 고구마가 자라나는 역사를 쫙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손자도 손잡고 딱 그 밭에 가서 한 평이 내 밭인데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밭이야 그러지 내 밭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죠. 손자가 보니까 와 할아버지 이게 공유의 가치라는 거죠. 10,000원에 회비 10,000원에 농사를 그 적성면에 농부가요 완벽하게 지어주고 10,000원에 몇 킬로? 그 한 평에서 나오는 거 다 들이니까 몇 킬로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에 검색을 해봤더니 한 평에요 10킬로가 나온다. 근데 우리는 유기농으로 지으니까 5킬로만 나와서 대박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라 나오는 과정을 손자들한테 뭐 나한테 이거 뭐 인터넷에도 올려주면. 공유를 한다는 거는 대박인 거죠. 이거는 어디도 없는 방법인 거죠. 그걸 하고 봤더니 뭐였냐면요. 직접 우리 회원이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들하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끼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농업의 구조는 뭐냐면요. 농업이 잘 돼가지고 흉년이 들면 갈아엎어야 돼요. 시장이 안 되니까. 또 흉년이 들면 팔 게 없어서 농민은 피해를 봐요. 근데 그 중간에 농협이나 유통 마진을 챙기는 산업 세력들은 농민이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익은 다 걔네들이 보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000명 회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살아있는 혼인 인간의 어떤 현상이거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그게 지금 어디 평창에 있는 거예요? 파주 1시간 아주 적성에서 가깝네. 예, 적성면 마진이 적성 그 터미널에서 바로 실행되다 보니 그럼 우리 또 파주 여행 좀 가야죠. 단체로 바로 오시면 나는 뭐 바로 임시는 이제. 태골폭포가 40분 걸려요. 일산에서는. 그래요? 태골폭포가 바로 5단짜리가요. 그 뒤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어요. 그런 공간에서 이제 뭐 해수욕도 해도 되고 산림욕은 뭐 저절로 되죠. 그죠? 아니 좋은 일을 대단하네. 뒤에 따라다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강의를 아주 그걸로 강의를 한번 하고. 아이고, 제가 예? 그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배우러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말로 하는 그 홍익의 본뜻을 갖다가 잘 봐야 되는데, 넓을 홍자까지는 맞고요. 이익될 입자가 아니라 더할 입자더라고요. 조선이 유생들이 잘못 해석을 했어요. 자기 과거 역사를 실험하고 이거 다 알아요. 네.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익되게 하면은, 내가 이익되게 하면 나는 손해보고 손해는 이익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예수가 말한 오른손에서 뭐 안 되고, 또 그 부처님이 말한 자비심이 아니죠. 꼭 해가지고 이제 내가 저거 얼마 투자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보면은 지금 산업 세력들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뭐 자본주의를 싫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걸 더하기라고 딱 해석하는 순간 확 눈이 떠여지더라고요. 뭐냐면 인간이라는 건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가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영역을 넓게 더하기 하는 게 홍익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만 막 야멸차게 있는 자연의 원래 상태에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사람이 사는 공간을 넓게 더하기 하는 게 기었는데, 그때 사람이 사는 공간은요 어떤 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공간이지만 사람과 생명이 있는 것도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과 무생물과 있는 것도 돌을 하나를 딱 놨어요. 그럼 무생물에도 혼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돌탑을 쫙 만들면 그건 어오고 어떤 기원을 하는 이 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7만 년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은 봐도 배달 자손들이 이 영도 세력을 본 거죠. 하늘의 변화를 통해서 땅의 변화를 읽어냈던 거예요. 오형치루나 또 북극성의 그 꼬리가 약간 변하는 걸로 여기에 현상을 읽어내고, 태양의 각도가 변하는 걸로 지금은 충분이다, 하지다 다 알고 있었던 우리 역사를 중국에 있는 이 글자도 없는 녀석들이 뭐 음양 오행설 해가지고 엉터리로 만들어줬어요. 사람을 멘붕을 만들어요. 그런 거 이렇게 쫙 봤을 때 우리한테는 사람 살려고 돌아보는 홍익정신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자원봉사자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거든요.
이 조그마한 반도에서 그것도 남북 합쳐서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들은 주의 이념을 팔아요. 기독교 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파는데 우리는 그냥 호익을 팔고 나가더라고요. 이태석 신부와 슈바이저 박사를 딱 비교해보면 됩니다. 이태석 박사는 가가지고 자기 걸 놓고 그들을 살리고 왔잖아요. 슈바이저 박사는 왜? 자기 인턴 생활을 한 겁니다. 아스피린 필요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아스피린 주고 자기가 의사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이 신발이 필요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신발 신으라고 주고 발에 무좀 걸리게 해주는 나쁜 산업 세력의 증거라는 거죠. 제가 마음으로 본 겁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사람 살려고는 아직도 돌아보는 그 본심을 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싸이가 그 맨하탄에 딱 갔는데 흑인이 총 들고 엠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이하고 이제 저 총이 아닌 줄 알고 했는데 이제 그 상황을 보고는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총 놓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싸이요? 예. 언제? 미국에서 최근에? 아니 예전에 자기가 유명하지 않을 때 근데 나중에 알고 진짜 총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살아있는 문화라는 거죠. 이 정신이 다음에 돌아올 지구상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홍의 정신을 쫙 펴는 이 지구를 우리 대한민국 구성들이 충분히 저한테 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도 받습니다. 7만 년 역사라는 걸 예. 어떻게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느냐면요. 오늘 하필 질문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한강고기를 연구를 하다 보면 아까 치성 5호라는 거 그거는 서울대 학사가 증명을 했고요. 박찬봉 교수가 했는데 예. 그리고 지금 말하는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다는 건 이제 또 증명이 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친일 사관들도 끼워줬어요. 시험 문제는 내놓지도 않으면서 배달 단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우의 역사가 있고 한우의 마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했는데 그 정도까지 실력은 아닙니다. 저도 이거는 제가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수거해서 내가 자료를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기억을 해서 그런 PPT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역사 전문 아! 박사님이신데 그러니까 7만 년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했던 거예요. 마고 역사가 6만 년 역사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우하고 배달 역사를 만년 역사를 갖고요. 단군 역사를 2333년을 갖는다고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 제가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네. 지구는 네. 6,500년마다 변해요. 네. 변동을 해. 지구가 북극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다. 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계절이 역은 네. 역학은 대략 한 3,000년마다 이렇게 바뀌어. 문학역 한옥역에 했다가 복귀역에 했다가 문학역에 했다가 지금은 기독교역이잖아.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바뀐다고 안 바뀌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네. 13,000년마다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예. 그런데 7만 년 역사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 그 증거를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아까 내가 뱃속에서 나와가지고도 모르고 4살까지도 모르고 5살부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그 역사를 알아내는 방법은 팩트라는 거죠. 우리의 돌무덤, 그 다음에 돌도끼, 이런 게 있는데 그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몇십만 년 전까지 올라가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서양에서 말하는 논리, 이런 걸로, 그걸로 완벽하게
텍스트를 놓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그 시점으로 본다는 거죠. 햇볕이 쫙 이렇게 들어올 때요. 파동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파동으로 보이고요. 입자로 보는 사람은 입자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사를 판단할 때는 우리 국민한테 또는 자기 자신이 응원해줄 수 있는 조금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 못하면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안으로 해도 그것도 오차가 있고 이런 거 갖다가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멘붕이 되는 것보다는 아버 할머니가 그 세상에 나가 긍정적인 마음 엄마 뱃속보다는 애가 좋다. 그 긍정의 마인드로 나가서 10%딱 쳐서 긍정의 관점이 생겼다는 그 엄청난 그 응원함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그 의견은 좋은데 이제 인류 문명을 추적하면서 드러난 것이 대략 7만 년 전후 시대부터 문명적인 유물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원시이고. 그래서 7만 년 전부터는 문명이 살았다. 그렇게 이제 추관을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마고는 10만 년 전 사람이에요. 13,000년, 11,600년. 아, 그렇습니다. 1600, 7만 년 전까지 기록 문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또 나왔으면,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은 에집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제, 이틀 전에, 우리가 밑에 내려갔을 때가 3일이었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유네스코에서요. 아니다. 동이족이, 우리 선조들이 인류 문명이 시작이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발표. 그렇다면은, 이제, 뭔지 며칠 전에, 유네스코에서? 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나도 봤어. 보셨죠? 뭐 역학자가 되시니까. 아니, 그 유네스코에서 누가 좀 그런 발표를 책자를 통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인류 시원을, 문명에 대한. 그러니까 그 문명의 시원을 어느 때로 잡느냐가 문제야. 그렇죠. 13,000년까지는 우리 문명이 확실하고, 네. 그 이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전은 그 아시아 대륙에 유굴 제국이 있었고, 뭐 저기 태평양에 모 제국이 있었고, 또 아틀라스 제국이 있었고, 또 한반도에도 문명이 있었고, 원래 기본 문명이 이제 여러 가지 유럽에도 있었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그 어떻게 논리를 설파할 수가 없어. 그렇죠. 거기까지 13,000년 넘어가면 그건 안 되고, 네. 13,000년 전 이후는 우리 민족, 예. 지금 한반도에서 나오는 언어, 예. 이게 전 세계의 뿌리 문화거든. 맞습니다. 예. 다 가도 예. 영어에도 우리말이 다 섞여 그렇죠. 있잖아. 문화는 그걸 추적한 사람들은 한국을 달리 보게 돼 있다. 중국어 언어가 아니라 중국 언어가 아니라 한반도 언어가 그렇죠. 세계 문명의 뿌리 언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그것만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뭐 역사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것만 전 세계 각국의 학자들 보내서 해가지고 딱 발표를 하면 세계가 깜짝 놀라요. 그런 상황. 이제 제가 저 기계공학부인데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긍정을 해본다면 어떤 걸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하나의 뜻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싸우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참 되게 그냥 싸우게 돼 있어. 이제 안 싸우고 겨울에는 털옷 입게 돼 있고 여름에는 후드 입게 돼 있잖아. 지금 시대는 양시대, 패권 시대이기 때문에 싸워야만 살 수 있는 시대야.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건 모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패권 시대는 싸워야만 되는 시대야. 그걸 싸움이 나쁜 것이 아니야. 그 논리가요. 이제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좋고 나쁨도 없었고요. 선악이라는 기준도 없었는데 그 기독교의 그 사방과 출간하면서 선악과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국에서는 음양 오행설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의 홍익은요. 악도 선도 다 좋게 썼다는 거죠. 우리가 약을 먹으면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이라는 전체를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전쟁도 좋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걸 좋아요. 그런데 좋은데 그 우주 순환을 보면은
5만 년 동안은 싸우면서 살게 돼 있고, 아, 그렇습니다. 네. 5만 년 동안은 안 싸우고 홍해시대로 살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후천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인 지금은 싸우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나쁘냐 이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게 돼 있는데 왜 맨날 욕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기독교주의가 지금 세계 기독교 그 2,500년, 2,000년밖에 안 되는 거 기독교 왜 들먹거리요. 왜 잘못거리냐면요. 인류 전쟁사에서요. 제일 많은 인명 학살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건 다 아는 거고. 예, 아는데 왜 행동을 안 하느냐는 말을 난 하고 싶어요. 율곡이요. 신앙 양분들을 주장할 게 아니라요. 지가 가지고 있는 그 종자들을요. 신앙 양분들이 되게 일단은 키워야 되는 논리를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논리는요. 아니, 지금 방금 내가 이 얘기했잖아. 힘 가진 사람이 리드하게 되고 자기 이익 챙기게 된 세상에서 누가 내와 누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평범한 평면이라도요. 이제 인간 사상에서 인간을 어떻게는 힘 좋은 사람이 가서 사고를 잡아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걸 누르시면 제 연장자를 줘요. 연장자는 약한 자부터 먹고 마지막에 남은 뼈다곤 하나도 건져가는 게 힘든 사람입니다. 그게 호의라는 겁니다. 이 힘세로 나가는 것도 아이, 그 홍익도 틀렸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지금 이제 자기소개 시간인데 너무 많이 이제 학문적인 토론으로 가는데 학문에는 깊이와 가는 관점이 여러 가지라서 이걸 하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도 수없는 많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신 박사님 간단하게 좀 소개. 제가 좀 질문. 아까 박찬동 서울대 교수요? 치성오류요. 치성오류. 시성오류? 저 별자리를 관측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삼국이 별자리를 그걸 이렇게 추적해 천문학에서는 컴퓨터로 옛날 걸 추적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걸로 해보니까 단군 시대 때 그 한당곡에 나온 그 천문학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천문 기록을 쫓아가 보니까 전부 중국이고, 관측소가 그 바이카도, 고구려는 바이카도에서 관측이 됐고요. 그래서 바이카로는 조금 멀지 않느냐. 지구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계산 않고 천문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그 오차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안 하는 상황인데. 그분이 저 국사학자시고요. 아, 저도 원래 천문학자인데, 역사 역사에서 그런 논란이 생기니까, 그럼 천문학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기존과학에서 쳐가지고 이런 거에 떨려놨잖아. 별자리하고 이게 맞춰서 보니까 상당 부분이 일치를 하고 또 우리 삼국이 신라백제가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 대륙에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또 일설에 의하면 우리 이제 삼국이 중국 본토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역사적인 매치가 된다. 참 화제가 됐었죠. 근데 그 지금 공인을 받지를 못한 상태인가요? 받았어요. 아니, 그거 전부 다 그 신문에 몇 번씩 나고, 공개되고, 뭐 학계에서 싸움까지 하고, 다 알려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지금 어떻게 뭐 정설로 된 건 아니죠? 정설이에요. 정설까지는 안 됐죠, 아직.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이 이제 이과 교수잖아요. 그래야 그분의 이제 한당고 기록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본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는 결과를 해석할 때 이제 과학적으로 나왔는데 기존 사학계하고 기존 사학계는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미서인데 미서라는 게 거의 미서를 과학이라는 것은 인문하고 틀리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민족사학에서 이제 또 다 다른데 일단 민족사학이 좋은 거고 그리고 그분이 원래 서울대 교수인데 서울대 이제 사학과들이 전부 다 친일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들고 일어난 거지. 들고 일어나서 서울대에 쫓겨나고 다른데 이제 교수가 돼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잠깐 일단 그 기존 학계에서는 인정 못한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우연한 계기고 이 책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없는 거고 시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고 그런데 이제 이쪽이 민족사학에서는 큰 원군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과학적으로 데이터해갖고 지금 이제 대륙 뭐 삼국설에서는 완전히 있잖아. 봐라 이 주로 발견되는 게 고구려 북경 발칼 이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도 나중에나 후기에 와서는 금성에서 진짜 경주에서 전부 다 중국이고 백제도 중국이고 그러다 그 나온 이치가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뭐 5천년 6,500에 지구가 이제 자전축이 바뀌기 전 이후에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그렇게 지금 되는데 일단 공식선 우리 대한민국 사회고 두터운 벽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고민하고 그걸 인정을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문제가 제야사학도 문제고 강단사학도 문제고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국사회가 우리 거가 아니고 중국 거더라고요. 삼국사이가요? 네. 우리 거가 아니고 한반도 거가 아니에요. 김부시가 쓴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김부시가 썼는데 김부시가 쓴 그 삼국사기가 한반도 역사가 아니고 중국 대륙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분의 조사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결론에 의하면 삼국은 중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 모르는데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삼국 진시황 이전에 그때 많이 싸웠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의 환웅 할아버지 황금 지팡이를 누가 갖느냐 하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그렇죠. 춘추 전국 시대 전부 우리 역사예요. 우리 것인데 중국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황금 지팡이가 환웅 할아버지 황금 지팡이 가져야 정통 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좋은 기운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삼국사기를 보고 그런 것을 다 공부하면서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가장 고민이 한단곡이든 삼국사기든 지명을 쫓아가면 전부 대륙권에 한반도 지명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야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제야사학계도 마찬가지고 그 강단사학계도 마찬가지고 한반도 역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박찬건 너 나가라. 너 있으면 우리 역사 한반도 역사 하나도 없는 것이 돼버리니까 너 좀 나가라.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성이 아니고 도로예요. 그렇지. 왕이 순찰하기 위해서 만든 길 바꾸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천리를 우리 민족이 먼저 싼 거잖아요. 다 싸긴 쌌는데 그 만리장성이라는 성이 아니다. 도로다. 임금이 순찰하러 다니기 위해서 쌓은 길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은 전부 만리장성해서 성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한심스럽죠. 그 개념이 이제 바뀐다는 게 소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수천 년간 내려오다시피 했으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진시황이 망하고 나자 성을 태우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면요. 고구려 역사, 주간을 모아놓은 역사를 태우는데요. 그거보다 3배의 시간을 더 소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진시황의 무덤도 아까 저쪽에 유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그 발굴하다가 그 안에서 흙으로 만든 그 토기 있잖아요. 토염. 사람이 모양을 만든 거. 거기에 그 후기 때 동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덮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 진시황의 무덤이 유럽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유럽에서 이쪽으로 왜 유럽에 있어요?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그쪽에 그쪽까지 애국하고 이게 전부 우리 민족의 발상지니까. 그럼 진시황도 그러죠. 그쪽에서 그걸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요. 전 지구상에서 머리를 갖다가 상투를 쓴 민족은 우리 인디언들하고 우리가 배우는데 확연히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모양을 틀어서 이거 대신에 신부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 모양이 보면은 말 타고 끌고 다니는 사람은 다 이건데, 이거 했던 사람은 다른 변말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고구려의 형사들이 아니냐, 이게 성설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다시 그거 한번 고구려 벽파에 나온 사람하고요, 병마부에 나온 형태하고 딱 비교해보면 딱 답 나옵니다. 지금 그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화룡 할아버지가 신단수한 나라를 세울 때가 바로 시리아 밑에, 그러니까 파미로 공원 메소포타미아. 하미로 보면은 저 다르죠. 저 시리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밑쪽이라고. 한번 왔는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일 늦은 그리고 지금 나중에 북한에 있는 40% 평양이 페루예요, 페루. 그 지금 세계에 그 평양에 있는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단군 할아버지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만이산에 올라가서 천재를 데렸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만이산은 아니에요. 단군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여기 만이산이 없었어요. 그 페루 밑에 마리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천재를 데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동으로 오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쪽을 만들어 놓은 게 만이산이에요. 그래서 그 만이산이라는 이름이 그것도 몇 군데가 있어요.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규합해서 봐야지, 무조건 우리나라에다 맞춰버리니까 지금 중국의 본토에 있었다, 이거 하나도 안 맞는 게 되거든요. 지금 와서 전부 중국 쪽에 그 지역을 맞아가지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음력 3월 15일 날이 어천일이라 해서 단군 할아버지 초대 임금이 살아서 그대로 승천한 날이에요. 이 단군 48대 임금의 무덤이 중국에 많이 있고 평양에는 하나 있잖아요. 마지막 임금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그 국조성군인 황금 할아버지는 무덤이 없어요. 승천 그대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지금 사람들이 아까 10월 3일이 대천절이라면 그 음력 10월 3일이지 양력 10월 3일이 아니고 단군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이 5월 2일이다. 음력이지 양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늘 그 황금단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음력인지 양력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양력 초이튿날 오신 날이라고 제물로 차려놓고 뭐 했잖아요. 그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 맞아, 가만있어. 뭐 소개한다고 하는데, 한 말씀 하시죠. 역사, 아니 소개해요. 소개. 예, 소개하시죠. 소개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안 되면 노래해도 됩니다. 소개를 하시죠. 예. 저는 이 역사, 특히 이 상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시다시피 잘 몰라요. 그런데 2008년도에 제가 이 민족단체에 여기 오실지 모르겠는데 유병균 씨를 통해서 여기 소개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런 선거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고, 그 전까지 저는 이제 그 통일 문제, 남북 통일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전공을 했었던 유럽, 유럽의 그 사회 보장 체제에 관련된 그 연구를 갖다 저는 그 전공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저는 그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쪽으로 강의를 하면서 통일 문제에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일 문제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족 문제에 또 접근을 했고요. 민족 문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이런 단체에 또 발을 들여놓게 됐고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상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 다음에 기존 사학계도 좀 약간 한계를 가진 게 뭐냐면은,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원자료가 있느냐, 아니, 원자료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대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뭐 상부사 부분은 더군다나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 증명을 다 해내겠습니까? 그 자료가, 네? 인간의 한계로 자료를 갖다가 확보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걸 지금 다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 민족학계에 들어와서 조금 제가 비판적인 입장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증명 문제도 이제 있지만은, 현실에 일단 발을 좀 디디고 이런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학 부분에서 중국보다도 연구가 사실 그렇게 좀 약간 많지가 않아요. 그건 확실하다고요. 중국하고 일본보다도 우리의 연구 시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걔네 연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도 좀 아직 좀 못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국이. 자기 소개하시는데 그냥 예. 주사위 상태로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중국과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좀 앞선 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거든요. 배우고 무조건 되고 걔네들 나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것을 갖다가 정말 단단하게 가지려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 취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현실에 발을 디뎌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상고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연구들을 하시는데, 대중에는 현실에 발을 디디지 못하는 게 통일 부분 있잖아요. 아니, 통일을 반대를 하고 통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상고사를 합니까? 여기 남한만 그냥 이렇게 유지하자 하면은, 나머지 북한이고 다 그냥 버리자는 얘기인데 통일 안 하고. 아니, 그런 상태에서 무슨 상고사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요즘 이강원 회장님 조금 이따 오실 텐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하지 않는데, 통일하지 않고 어떻게 상고사를 합니까? 그럼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 부분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하고 관계가 통일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상고사고, 옛날 때과 우리하고 다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요. 그대로 우리끼리 그냥 여기 남쪽에 그냥 여기만 매달려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더라도, 상고사 역설을 하시는 분들은 통일은 당연히 이건 정말 긍정을 하고, 여기 정말 이것 정말 당면 과제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통일을 갖다 아니, 잠깐만요. 바탕을 두지 않고, 통일의 바탕을 두지 않고 상고사를 연구하는 건 이건 완전 붕 뜬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그 정도. 그야말로 이건 좀 그냥 뭡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 마시고 그만 하시면. 논리 장난이에요. 그렇게. 맞아요. 네. 아니, 논리 장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어떻게 저 뒤, 여기 남쪽만 유지하자고 그러면서 이 위에 건 다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의견에서 그래서 통일해야 되는 하시고 말하지 마시고 자기 의견만 얘기하시라. 오 회장님은 자꾸 조금 오 회장님 의견과 다르면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좀 말을 막으시는 분인데, 아니라 소개를 하자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 저는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자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십시오. 이견되는 부분 나오면 이렇게 말을 갖다 막으시는 경향인데, 10분 정도 지났어요 벌써. 내가 기다리다가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논리적인 맥을 갖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면과 그다음에 우리 상무사 이것을 갖다가 하여튼 좀 발을 여기 현실에 디디고 있으니까 현실이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상무사를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를 막는다 그러고 계속 또 하고 지금 또 말을 막 계속 또 하고 그러면 이제 왔으니까 그래서 오시면 시작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보완을 해나가는 차원에서 여기 정말 임하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는 역사가 없다고. 삼국사를 하든 삼국사를 하든 이게 아무나라 역사만 한다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그걸 이해하시라고. 통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민족이 무슨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조금 넓게 하시면 다른 얘기죠. 잠깐 이제 소개하고 하면 되겠는데 저는 저기 ANT 산업개발이라는 건설회사에 다닙니다. 건설에 다니고 우리 오재영 대표님이 그 의장께서 소개해서 이제 두 번째 참석하고 이름은 좀 특이합니다. 경주 최가의 집자, 그러니까 모을 집자의 제주 영자, 제주 영자 헤엄칠 영자입니다. 삼수견의 기의 영자. 그래서 이제 최자, 집자, 영자인데 이제 이 발음할 때 여는 법칙에서 발음할 때 최지병. 네, 그리고 서울시 전화부에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참석하게 된 계기가 고대사에 관심이 많고 우리 역사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갖고 직장에 다니면서 바쁜 시간에 나오다 보니 이게 불규칙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회장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게 한 7시면 자유롭게 나오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아유, 그러셨습니다. 네. 2층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그래. 여기에서 옆에 거기서 계단이죠, 바로 보면. 거기로 올라와서 좀 후기야. 그럼요. 딱 10명이 됐네. 빨리 화장실 갔다 와야 돼. 우리 물배 사무총장 좀. 소리로 열무시네. 자, 이거는 이제 전반전으로 1시간짜리 또 1시간짜리네요. 여기가